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뭐냐? 답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통화량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데도 어려워서 이거 들으면 엥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엥? 무슨 소리야? 이런 소리가 날 건데, 자, 무인도에 갇혔어요. 저희가 일정한 공간에 갇혀 있어서 음식이 4인분이고요. 사람이 4명인데 이 사람이 10,000원씩 들고 있는 거예요. 10,000원씩. 그러면 음식값은 얼마일까? 그래서 10,000원 정도 하면 적정하더라. 되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이 8명으로 늘었습니다. 음식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도 그대로고, 그러면 음식값은 얼마일까? 20,000원 할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음식이 양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과 같아졌죠. 그리고 한 사람당 가진 돈이 10,000원이면 음식값이 얼마일까? 10,000원이다. 자, 이번에는 한 사람당 가진 돈이 50,000원이에요. 음식도 8인분, 사람도 8명. 그러면 음식값은 얼마? 50,000원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똑같은데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돈의 양이 늘으니까 어떻게? 음식값도 늘어납니다. 자, 이번에는 음식 1인분에 500만 원이야. 엥? 이런 소리가 나죠. 근데 생필품이란 말이에요. 이걸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 있으면 사야지. 그러면 500만 원 저는 이렇게 갈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아주 기본이면서도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공급과 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량, 통화량이 음식값을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접근해야지. 이게 첫 번째지. 그 다음 나머지는 두 번째, 세 번째 요인입니다. 그래서 수급과 통화량.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 자, 그래서 하나 보면, 제가 부동산 공부를 계속 하다가, 저는 주식 투자를 아직까지는 하진 않는데, 주가와 부동산, 비트코인 이런 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하도 제가 이 바닥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냥 오래 있었던 게 아니죠. 제 강의 자료나 이런 거 보면 그냥 미친 듯이 파고들고, 그러면서 활동하고 행동하고, 그러면서 오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좀 보이는데, 코스피 지수가 이제 22년 9월에 바닥일 때 2155포인트였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서 반등했을까 보니 20년 7월달 시점. 약 요 정도 시점에서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파트 가격. 자, 봅시다. 이제 아파트 가격 하면 대한민국에서 바로미터로 쓰는 아파트 가격이 잠실 L스입니다. 엘리트에서. 왜냐면 세대수가 많고, 강남에서도 약간은 이제 강남 3구 중에서는 살짝은 이제 좀 떨어지죠. 서초나 압구정동 이런 데 대비는. 그래서 약간 바로미터로 이제 시세 파악을 하기에는 좋습니다. 분위기, 이제 시장 흐름을,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에. 그래서 어쨌든 잠실 S를 보니까 대략 20년 7월 달 가격 정도에서 이제 반등을 했고요. 자, 부산입니다. 부산에 이제 마린자이 그 아파트가 가장 비싸지만 세대수가 작아서 표본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해운대 자이를 보니까 대략 2020년 7월 달쯤에서 반등을 하다가 이제 50년 만기 대출 특례 보금자리를 줄이니까 다시 조금 빠졌죠. 그런데 요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자, 20년 7월 달 가격에서 머물고 있다. 주가와 비슷하죠. 그러면 범어동에 보면 힐스테이트 범어가 대장 아파트인데, 국평 대장인데, 요거도 이제 연식이나 세대수가 충분치 않아서 여기 범어 SK뷰를 보니까 여기서 대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낙폭이 있다 보니까 20년 7월 달보다 조금 더 빠진 가격에서 소폭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인천의 이제 대표 아파트 보면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인데, 요거도 20년 7월 달 어느 정도 언저리에서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이런 사이에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큰 흐름 자체는 굉장히 이제 주식, 뭐 비트코인, 부동산 이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비슷하게. 예. 결국에는 이 모든 재화는 경제의 하나의 흐름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통화량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부동산이든. 그래서 저도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을 하지 않아도 요 정도쯤에 움직일 것이다 이런 게 조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연관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이번엔 대전의 클로버 아파트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대전의 클로버 아파트도 보니까 대략 이제 이 바닥 지점이 20년 7월 달 수준과 비슷하더라. 반등 찍는 뭐 회복하는 시점이. 예. 이게 저는 첫 번째 전제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어디 지역이 개발되고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 제가 개발 호재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개발 호재라는 만큼 조금 아파트가 예, 되게 편견이 많습니다. 일반 초보분들이.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세요. 아파트 지역별 아파트를 비교해 볼 건데, 서울에 있는 장이포레 카운티, 레미안 장이포레 카운티와 부산에 이제 더샵 센텀파크 1차. 그래서 장위에서 보시다시피 상급지는 아니죠. 그런데 또 신축이에요. 그 다음에 더샵 센텀파크는 부산의 상급지죠. 그리고 구축입니다. 특징이 서로 다른 아파트예요.
근데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싶은 정도의 아파트인데, 자, 레미안 장이포레 카운티를 보면 지금 현재 시세가 대략 9억 중반, 8억 5천에서 9억 중반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레미안 장이포레 카운티가 최고가가 1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센터파크 1차가 이제 9억 중반 하는데 최고가가 13억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공통점은, 이 두 아파트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달라요. 지역도 다르고 신축, 구축 다르고 입지의 등급 다 다릅니다. 같은 거는 뭐다? 얘가 13억이었고 센터파크 1차도 13억이었다. 이거 하나가 같아요. 나머지는 되게 다르다. 그런데 가격의 흐름을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면 레미안 서울 내가 같은 돈이면, 그러니까 9억 중반의 아파트를 산다면 레미안 장이포레 카운티를 사는 게 맞을까요? 더샵 센터파크 1차를 사는 게 맞을까요? 같은 상승장이라면 두 개 다 상관없다, 투자라면. 근데 이제 시장 사이클이 서울은 예를 들어 하락할 것 같고 부산이 상승할 것 같다면 부산을 사는 거고요. 서울이 반대로 상승할 것 같다면 서울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장 사이클을 잘 봐야 되고, 그 다음 얼마나 통화량이 많이 묻어났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파트의 인플레이션이 얼만큼 있었느냐, 혹은 덜 반영되었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최고가 대비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아파트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자.